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강원도를 강타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됐지만 9호에 그쳤습니다. 도내 한 병원에서 산모가 분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낳던 중 출혈이 생겨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건데 유족 측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합니다. 가류왕산 복원 계획이 결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어 어린 초등학생 700여 명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겨울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강원도를 연이어 강타하면서 강원도에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의무사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차량 이부제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저감 조치 시행을 사전에 알렸지만 주차장에는 운행이 안 되는 짝수 번호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지 지형인 춘천 하늘에 희뿌연 안개가 이틀째 내려앉았습니다. 춘천 도심에 우뚝 솟은 봉이산도, 춘천의 상징 소양 이교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겨울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를 기록한 11일, 춘천과 철원 등 영서 북부 지역 대기질이 가장 나빴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춘천이 181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철원이 128 마이크로그램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에 미세먼지는 9배, 초미세먼지는 12배를 넘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좀 숨 쉬는 게 아무래도 안 쓸 때보다 답답하고 그리고 또 안 쓰면 또 목이 칼칼해서 그래서 안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겨울 최강 농도의 미세먼지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강원 영서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사업장과 공사장 등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날림먼지 억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는데 오늘 운행이 불가능한 짝수번호 차량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감 조치가 의무사항임을 알렸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 아니까 저희도 평소에는 그냥 기다리는 싸우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민원인들은 그냥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날 오후 들면서 찬공기가 유입돼 극심했던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온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1일 밤 11시를 기해 삼척과 동해를 제외한 도내 전역에 한파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물러난 대신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내 한 병원에서 산모가 분만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모는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유족 측은 분만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산모 A씨가 도내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중 숨진 건 지난 5일. A씨는 당일 새벽 2시 50분쯤 B병원에서 분만한 뒤 출혈이 멈추지 않자 오전 7시쯤 인근의 규모가 큰 C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가 C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 48분. C병원에 도착한 지 약 4시간 만인 11시 30분쯤 숨졌습니다. A씨가 최종적으로 숨진 병원의 의무 기록지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출혈 지점을 찾지 못했고 복구 혹은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밝힌 사인은 분만 후 출혈로 인한 사망입니다. A씨의 남편은 1차 진료를 맡은 B병원에서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생긴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출혈 지점도 모르고
그런 게 되게 황당합니다. 명백한 출혈 지점을 확인 못했대요. 근데 봉합도 완전히 시행하지 못했대요. 또한 유가족 측은 출산 중 산모의 상태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어 더욱 의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산모 상태, 산모가 지금 현재 상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산모가 괜찮다, 아니면 위급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B병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인이 과다출혈이 아닌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합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직후 양수가 산모 순환계로 들어가며 과민 반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가면서 이제 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는 출혈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양수색전증이 와서 과다출혈이 생긴 건데, 왜냐면 그게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몸 안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걸 망가뜨려요. 스태프한테 양수색전증 아니냐. 유족 측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청원 동의수가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B병원 측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춘천시장 관용 차량 구매와 1,500만 원 상당의 호화 시트 교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춘천시 의원 8명은 1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이 주인이 아닌 시장이 주인임을 인정한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잘못한 일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린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공무원 뒤에 꽁꽁 숨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춘천 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춘천시민사회 네트워크도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며 편법과 무책임, 관행적인 행정부터 고쳐나가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불법까지 자행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충성 경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재수 춘천시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원주 도심에 있는 옛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에 즉시 반환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제200차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원주 캠프롱 등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전국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일단 폐쇄된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부지 내 환경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정화 책임 등을 협의로 지속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2016년 665억 원의 토지 매입 협약 대금을 완납받고도 활용하지 못했던 캠프롱 부지를 개발할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협의회가 조직돼 10차례씩이나 회의를 가졌지만 곤돌라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는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11차 회의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선 주민들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정부와 산림청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곤돌라 철거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로 길을 막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10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주민들의 반발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곤돌라 시설의 존치와 전면 철거가 맞서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열리기로 했던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1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곤돌라 존치 여부는 연내에 결론 짓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선 지역사회는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협의회에서는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가운데 1번부터 14번까지는 존치하고 15번부터 19번까지는 철거해 산림을 복원하자는 중재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전자 보호구역 철거한다 그래서 저희 정선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부에는 벌써 텐트도 2동 쳐놓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투쟁위원회는 경기장 관리동 뒤편에 컨테이너 3개 동과 알파인 스키 스타트 라인에 몽골 텐트 2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정선 국민들과 사회단체 회원 등은 오는 18일부터 이곳에서 농성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회 결론이 나오는 대로 복원 계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협의회가 진행 중이니까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설계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뭐 몇 달 걸릴 수 있는데 결론이 나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정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회 이선우 위원장은 조만간 투쟁일을 방문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일간 사용됐던 가리왕산 활강장은 건설비만 2천억 원이 투입됐고 복원에도 800억 원에서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새롭게 입주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아이가 갈 학교가 없어서 20부여 분을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한다면 어떨까요? 내년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할 예정인 4개 단지 아파트 주민의 초등생 자녀 700여 명이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육당국이 통학버스 임차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문을 연 원주 기업도시의 초등학교입니다. 신설학교임에도 교실에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도교육청의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는 학급당 25명이 정원이지만 현재는 29명이 한반입니다. 개교 당시 36개 학급으로 설립됐다가 학생 수가 많아 특별활동실 등 9개 교실을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 최근 교실 9개를 추가로 지었습니다. 현재는 45개 학급에 1,3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측보다 4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뒤늦게 나오면서 내년 학교 수급 계획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측한 2020학년도 기업도시 초등생 수는 2,500명. 하지만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79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년 만에 예상 학생 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더욱이 입주가 완료되는 2024년에는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빗나간 수요 예측에 당장 기업도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생겼습니다. 섬강초등학교가 이미 과밀 상태인 데다가 인근에 지어질 예정인 가칭 기업 2초등학교는 내후년부터 입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내년 기업도시 초등생을 인근 5개 초등학교로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차량을 임차해 인근의 동화, 문막, 무실, 중앙, 우산초등학교로 통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학교는 기업도시에서 10km 반경 내외에 있으면서 학급 증설이 가능한 곳으로 각 단지별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를 기점으로 각 학교별 통학 시간은 20여 분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별로 통학구역을 특정할 경우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착오로 다른 버스에 이제 탑승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임시 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피로도 증가는 물론 임시학교 배정으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적 혼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니려면 그 지정해준 통학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1년 후에는 또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교육청은 내년 한시적으로 통학구역을 원주 시내까지 확대해 기존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내 모든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제공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강원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63억 원 증가한 6조 7,9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확보액보다 7천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 당초 목표보다도 4,900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특히 수열에너지 융복화 클러스터 접속도로에 3억 원이 신규 반영되고 평화 테마파크 조성에 26억 원,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과 올림픽 사후 활용 예산안이 대거 반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예비 타당성 지원 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주 중 확정 발표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소규모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단시간 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 분석하고 불법 배출 사업장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환경청은 노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고 숯가마 대기 배출 시설 불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양구 지역에서 5명의 학생이 서울대 수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군은 최근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강원외고 4명, 양구여고 1명이 경영학과와 도거교육과 사회복지과 등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외고 심현지 학생과 양구여고 홍자영 학생은 양구 출신으로 지역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지역 인재로 촉망받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도 있지만 주민들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횡성소방서가 11일 지난달 주택화재가 발생한 둔내면 삽교 1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소방서에서 재난 현장을 목격한 뒤 불안과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심리적인 케어까지 시행한 것은 전국 최초인데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트비아의 진귀한 호박보석 사진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30일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라트비아는 유럽 북동부 발트해에 있는 나라인데요. 발트해에서 호박보석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중에 라트비아 호박을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호박 보석 대형 사진 19장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밤사이 미세먼지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저녁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목요일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흩어 밀어내면서 대기질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마스크가 필요 없겠지만 주말쯤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원주 영하 5도, 속초 영하 2도로 도 저녁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3도, 속초 6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적 흐린 하늘은 계속되다가 주말에는 눈비 소식이 있겠고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영동 지역 날은 흐리겠지만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겠고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